우리가 요즘 경관 좋네 할 때 그 경관의 기원이 뭐냐면 전투에서 이겼을 때 적의 시체를 탑처럼 쌓아서 우리 승리를 기념하는 이 시체 무더기가 경관입니다. 경관이란 말이 어원이 그건데 경관을 쌓읍시다 하니까 정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라는 글자는 지와 과의 합성자다. 창을 멈추는 것이 무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자기 군주를 위해서 싸웠는데 내가 저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황하의 제사를 지낸다고? 저 사람들은 충신들이었다. 우리 이충무공의 칼자루에 보면은요, 지과지무, 무라고 지과라고 쓰여 있어요. 이충무공도 왜군들을 죽이고 싶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무라는 것은 지과하다는 것이 이제 고대 무장들의 이상적인 이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왕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졌기에 이렇게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고대사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춘추 3대 패자 초장왕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노자는 기존의 제자백과 혹은 동서북의 제자백과와 완전히 다른 품격을 보여주는 중국사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할 비운의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중국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초나라, 노자의 사장이 정치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유가와 법가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노자가 하는 이야기는 자연이고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정치든 조직이든 자연스럽고 인간의 본성에 맞으면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장왕이라는 사람을 보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재밌다, 그리고 내가 친구였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부하라면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 하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달라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서쪽, 북쪽 다 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무척 활달하고 개성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물과 같습니다. 마치 휘몰아치면서 내려가는 이제 장강. 장강을 보면은 상류 쪽에서는 대도화가 물결치듯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오늘날의 상해 쪽에 가면 거의 바다처럼 돼서 유유하게 흐르고 굽이치고 내리치고 또 넓고 황하는 뭐 가끔씩 마르기도 하고 물이 참 애처로운데 장강에 가면 언제나 바다처럼 물이 넘칩니다. 빠르고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배후에 소택지들이 정말 많아서 가면 이제 강가에 항상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정말 유유하다. 사람들의 품도 더 넓고요. 그렇지만 지형이 무려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진문공, 이대 패자를 비롯한 진처럼 뭉치기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땅이 흩어져 있고 넓고 물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초나라 초인들의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나라는 땅이 큽니다. 초나라는 팽창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팽창해서 땅을 얻으면 거기에다 시급을 둬요. 초나라의 거성 귀족들이 그 시급에 거하면서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자율성을 주죠. 땅이 크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왕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투국이라는 친구의 난이 벌어지고 또 장왕이 납치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불안하니까 장왕은 조용히 있습니다. 3년 동안 왕인지 아닌지 술만 먹고 아무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 유명한 고사성어가 대붕 3년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대붕이냐? 닭이지. 그런데 3년이 지나자 갑자기 장왕이 일어납니다. 3년 동안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들 알고 있죠. 난신적자들을 모아서 처리하고 자기에게 정말 충원했던 사람들로
자기의 근위대를 꾸립니다. 3년 동안 인재들을 하나하나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장왕이 등극한 사람들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장왕은 3년 동안 누워 있었을 정도로 느긋하고 배포가 있고, 그리고 일을 안 하고도 여유를 부릴 정도의 이런 사람이니까 세세한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환공에게 관중이 있고 진문공에게 호언이 있듯이 군주 옆에는 오른팔이 있어야 되겠죠. 오른팔이 없는 군주는 힘이 없습니다. 초장왕의 오른팔은 손수고입니다. 근데 뛰어난 군주는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손수고는 야인도 아니고 비인입니다. 비인. 지방의 시골의 인구가 모여있는 거주지를 비읍이라고 하거든요. 비인이니까 오늘날 말로는 촌놈보다 더 심한 시골뜨기.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중앙으로 갔지? 손수고는 성을 쌓는 전문가였어요. 그야말로 테크노크라트죠.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자인데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냐 하면은 큰 성을 쌓을 때 흙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에다가 완공을 합니다. 옛날에 성 쌓는 거 흙나르기가 백성들이 가장 힘든 일인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장왕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공사에 소위 말한 십장으로 쓰지 않고 일약 제상으로 들였었다는 거죠. 성을 쌓는데 성만 쌓습니까? 제방도 잘 쌓아요. 제방을 쌓아서 물기를 바꿔서 들판에다가 물을 들이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그냥 보통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친구를 손수고를 장왕은 자기의 오른팔로 둡니다. 드디어 복진을 하게 되죠. 장왕을 제3대 패자로 올리는 싸움이 이제 북쪽 진과 남쪽 초의 필의 싸움인데요. 근데 남쪽 초와 북쪽 진이 필에서 싸우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정주 근처, 정나라, 중원에서 황하 바로 남쪽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초는 멀리 황하까지 가고 진은 황하를 건너서 내려와서 정나라라는 곳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정나라라는 곳은 중원에 있고 원래는 진의 맹방이었다가 강해진 초에 붙었는데 진에서는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정나라 안에서는 초파가 있고 북쪽 진파가 있어서 서로 상황에 따라서 초파가 득세하다 진파가 득세하다 합니다. 근데 장왕이 오기 전에 정나라에서는 진으로 벌써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 도와달라고. 근데 장왕이 빠르게 벌써 이미 항복을 받아냈는데 항복이 끝났으면 우리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위에서 내려온 군대는 마음이 이제 갈라졌던 거예요. 갈라졌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미 정나라는 항복했는데 지금 우리가 내려가서 싸워서 뭐 하겠냐? 황하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의 큰 문제점은 싸움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완전히 이길 싸움이야. 그럼 이겼다 그러면은 내가 나라로부터 받는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땅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매파 중에 일부가 황하를 사령관의 말을 듣지 않고 황하를 건너는 상황이 벌어져요. 남쪽에서 싸우니까 황하 남쪽에서. 그때 초장왕이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와서 자꾸 도발을 하는 거죠. 장왕이 보기에 싸울까 말까. 근데 이미 내가 이겼는데 장왕은 직접 싸우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번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온 친구들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선봉대가 강을 건넜는데 진나라 후방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저 건넌 친구들이 몰살당하면 우리 모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가 강을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는 친구가 있고 싸우지 않으려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럴 땐 전투에서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근데 그때도 초장왕은 이미 끝난 건데 싸우지 말게 어떤가 이렇게 사자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결국은 알다시피 여러 번 충돌이 있다 보면 국지전이 크게 벌어지잖아요. 전투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손수고도 싸우지 않고 싶었어요. 군대가 멀리 왔고 오래 싸웠기 때문에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여기서 지친 전하라 군대로 또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도발하다가 국지전이 벌어지는 순간에 초장황이 이제 다혈질이다 보니까 자기가 몸소 전차를 끌고 진군 쪽으로 돌격합니다. 그때 손수고가 보기에 이거 상황이 안 좋다. 어쩔 수가 없다. 선수를 치자. 결국 전투란 것은 먼저 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를 치는데 전투가 벌어지자 아비규환이 된 거죠. 북쪽의 진나라 군대는 아직 정비도 덜 됐는데 그래서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밤이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퇴군을 하게 되는데 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황하나루에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뒤집혀지잖아요. 배 이렇게 올라타면은 뱃머리를 자꾸 잡으니까. 그러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제 군관들이 뱃머리를 잡는 사람들이 손을 싹둑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황이 모여서 상황을 보면서 군대를 물려라. 사실 저 나라를 우리가 쳐들어가서 망하게 할 수도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쪽 자신의 군주의 명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저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느냐. 안전하게 강을 건너가게 하라. 해서 강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진군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넜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싸움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초나라에서 이건 정말 대첩이다. 경관을 만들자. 우리가 요즘 경관 전례할 때 그 경관의 기원이 뭐냐면 전투에서 이겼을 때 적의 시체를 탑처럼 쌓아서 우리 승리를 기념하는 이 시체 무더기가 경관입니다. 경관이란 말이 어원이 그건데 경관을 쌓읍시다 하니까 장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라는 글자는 지와 과의 합성자다. 창을 멈추는 것이 무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자기 군주를 위해서 싸웠는데 내가 저 사람들의 시체를 가지고 황하의 제사를 지낸다고? 저 사람들은 충신들이었다. 우리 이충무공의 칼자루에 보면은요, 이제 지과라고 쓰여 있어요. 이충무공도 왜군들을 죽이고 싶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이제 무라는 것은 지과하다는 것이 이제 고대 무장들의 이상적인 이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관을 만들지 않고 이제 간단하게 그 죽은 진나라 장병들을 장사 지내고 장황이 돌아오게 됩니다. 장황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가졌기에 이렇게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장황의 리더십은 화끈한 리더십입니다. 요즘 기준에 잘 맞지 않지만 술을 먹을 때는 우리 요즘 허리띠 풀고 먹자. 좋은 친구들끼리 초나라더니 모자 벗고 먹자. 모자 벗고 이제 예의 이런 거 없다. 이런 거죠. 관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술을 먹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연회장에. 촛불이 다 꺼지니까 어떤 용사가 술이 취해서 장황의 애첩을 희롱했다. 근데 불을 켜자 이제 장황의 애첩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놈이 나를 희롱했는데 그 놈의 각근을 내가 뜯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건 잡기 쉽다.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황이 이렇게 말한다. 모두 각근을 다 뜯어라. 그래서 각근을 다 뜯고 한번 제대로 실컷 먹어보자 해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령지회라는 이제 전령지회의 각근을 뜯는 잔치판, 전령지회 고사인데 장황이 항상 선봉에 가니까 이제 필의 싸움에서 전령지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구원받았던 그 사람이 장황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옆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화끈한 사람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노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노자를 장황의 정치 교과서다라고 말하면 선후관계가 잘 맞지 않겠지만 노자 안에 장황의 행적들 그리고 장황이 했던 말들 그리고 장황의 사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자는 완결된 논문이거든요. 노자는 왕의 정치 지침서로 읽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오래된 노자 판본인 초간 노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라 안에서는 4개의 큰 것이 있습니다. 땅, 하늘,
그리고 도, 왕. 왕은 도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도란 무엇인가? 물이 가는 것입니다. 초나라는 물의 나라잖아요. 물은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거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지혜 따위를 버리면 밀리백배한다. 백성의 이익이 100배로 늘어난다. 근데 왜? 백성 전체의 이익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싫어하는 사람 구분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왕이라는 것은 바닥에 있어야 된다. 법에 의해서 군림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 군림하면 피곤하다. 강해가 백곡지 왕이 된 이유는 강해가 가장 바닥에 있기 때문이다. 큰 강과 바다가 물이 가장 밑으로 가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왕도입니다. 그래서 노자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병기는 불상지기야. 무기는 상소롭지 않다. 지과지무. 창을 멈추는 무술이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바른 길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종행천하할 때는 병기 이제 무기를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인간의 본성에 맞게 덜 조이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천하에 움직일 때도 어느 순간은 멈춰야 된다. 장황이 어떤 순간에서 돌아오죠. 초나라가 돌아온 이유는 못 먹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춘추시대는 못 먹으니까 돌아올 때는 어차피 못 먹을 때는 돌아와야 될 때는 멋있게 돌아오자. 그래야 돌아올 때 덕을 베풀고 돌아와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사상과 장황의 이야기는 굉장히 매치가 됩니다. 춘추의 패자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개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환공은 유가적이다. 인의에 의한 규칙. 그리고 두 번째 패자 진문공은 상당히 법가적이다. 힘이다. 그리고 원칙이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초장황은 정말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격이 없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휘몰아 치다가도 어느 순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면 다시 방향을 돌리는 도가적인 군주, 도가적인 리더십을 가진 군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에 끼인 나라들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대리전의 무대가 됐던 정나라, 우리나라도 중간에 끼인 나라고요. 다음 시대는 중간에 끼인 나라의 정치가 정나라 자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